예,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화양구곡의 설경입니다. 아, 요 설경을 본 지가 2020년 2월 17일이었고요. 요 영상을 지금 제작하는 건 2월 20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이 설경을 구경했고요. 지난 2월 4일 날이 입춘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춘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니까 현재 뭐 절기상으로는 이렇게 봄이죠. 근데 올겨울에 유달리 눈이 좀 작게 왔습니다. 그럼 지난 2월 17일 날 눈이 오는 것이 반가워서 화양 구곡으로 눈 구경 또 눈 맞으러 갔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주차장 앞에 보면 이렇게 팔각정의 그 휴게소가 하나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속리산 국립공원 화양동 안내에 그랬는데 이제 1975년도에 이렇게 화양구곡이 속리산 국립공원에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명성 제110호고요. 행정구역으로는 계산군 청천면 화양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거는 이제 화양구공 이렇게 되어 있고 조선중기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 응가하면서 중국의 무위국곡을 본받아 화양동 구곡이라 하고 각각 이제 명성지에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눈길이죠.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저 뒤에다가 다리가 이렇게 하나 있죠. 첫 번째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게 볼을 막아놔 가지고 이제 그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여기서 뭐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국립공원이니까 과연 여름에 뭐 물놀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요 앞에 있는 요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요런 곳인데요. 어, 어, 했다 그러는데 얘가 이제 모래가 금빛이라 그래서 이제 금사담이라 그러니까 요 뒤에가 이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송시열 선생이 서당을 지었던 그런 이제 암서재가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눈이 제법 많죠. 지금 현재도 눈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암서재입니다. 이 뒤에서는 암서재로 내리는 그 눈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많이 좀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속리산 국립공원 알림마당 그랬는데 그 옆에 보면은 도명산 탐방로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산이 아마 도명산 같습니다. 도명산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가 있고요. 두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이제 다리가 길이가 좀 길었고요. 다리가 좀 넓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 첨성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첨성대냐 그러면 이 바위입니다. 요 뒤에는 날씨가 좀 흐려져 바위가 이것도 내려올 때 찍은 모습인데요. 평평한 바위를 이렇게 겹겹이 이제 겹쳐져 있어. 그러면 첨성대라는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본 모습들입니다. 또 능운대라고 그랬어요. 능자가 뭐 능멸하다, 뭐 능파대 그런 파도를 능멸하다, 파도를 이겨낸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촛대바위에 가면은 저 삼척에 능파대 이런 이름이 있는데 능운대는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다는 그런데 뭐 좀 이게 과장된 것 같네. 중대 무위구곡을 흉내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자, 이 바위가 뭐 구름을 뚫는 것 같지는 않죠. 어쨌든 이 바위 이름이 너운대입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렸고요. 여기 보면 소나무도 굉장히 좀 울창합니다. 이 지역이. 요건 다시 그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이제 그 탐방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건 뭐 학소대라 그러더라고. 저기서 뭐 옛날 학이 살았답니다. 이 보면 거북 바위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바위가 뭐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 같죠. 파천이라 그래 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물에 그 무늬가 하얀 그 포말이 마치 용의 빗살을 꿰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 그럽니다. 이런 곳인데 여기 보면 이제 화강암이 이제 오랜 물과 또 세월에 이렇게 그 마모가 되어서 반들반들한 그런 반석들이 있는데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죠. 아마 여름에 간다면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이 물에다가 몸을 식히면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굉장히 청량했는데 요것도 맨 뒤에 동영상으로 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이 지역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떠나기가 아쉬워서 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큰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 밑에 텐트를 하나 정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야영한 걸 좋아하니까 어떤 정자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은 텐트 칠 그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자, 멀리서 바라본 바위의 모습들이고요. 바위에 이렇게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위 안에 또 들어가서 제가 텐트 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 뭐 실제로 여기서 국립공원이니까 텐트를 칠 수는 없습니다. 바위 안에서 바라본 고드름의 모습들입니다. 그 조금 더 안쪽에 화양구공 탐방 안내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운영되지 않는지 건물이 폐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다시 이제 도로 나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화양구곡이 4.9km라 그러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 부분에 낙석 위험 지역에서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회로입니다. 우회를 따라가니까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물입니다. 이건 뭐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잠시 꺼내놓고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갈 때 눈보라를 헤치고 여기까지 가니까 뭐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으로 들어갔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하고 저 앞에 나오니까 이제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탁자와 이렇게 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이제 싸가지고 간 고구마하고 이제 더운 물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목소리가 좀 시끄러웠는지 안에서 직원이 나와서 여기들은 학습원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원이니까 밖으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좀 먹고 있었죠. 한 몇 분 더 지나니까 또 두 분이 나와가지고 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부하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쏴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좀 나이가 좀 더 들은 분이 따라 나와가지고 커피를 한 잔 하시겠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커피를 석 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양반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저 집사람과 또 전우와 제가 새치 갔으니까 고구마도 다 먹고 가져간 이제 과일도 다 먹고 한 10분 정도로 지체했을 거예요. 아, 근데 나오니까 그냥 나오기가 영 아무래도 부하가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에 내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하십니다 하고 주목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시는 분들은 하수고, 여기 저한테 커피를 주신 분은 고수라고 그러면서 이 고수를 저한테 커피를 주신 분한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렸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한테 커피를 주신 그분이 큰 넓은 책상을 쓰고 맨 이쪽에 왼쪽에 내보니까 아마 그분이 아마 그 사무실 책임지는 가장 상급자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를 쫓아내라고 나오신 분들은 그분의 눈치가 보여서 나가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쉬웠는데요. 우리가 쉬었던 그 의자 벽에 이런 게 붙여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 자신에게도 좀 너그럽고 타인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제 눈보라가 이제 개여가지고 날씨가 맑았죠. 그 화양 구곡에 이게 그 사진도 좀 맑죠. 이제 금사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볼을 막아놨던데 그 위에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그곳에 그 모래가 그 금사라기처럼 이렇게 빛나서 금사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게 암서제죠. 날씨가 개여서 잘 보이죠. 암서제를 다른 장면에서 찍어본 모습인데 송실이 여기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또 후전을 양성했다 그러는데 요 앞이 물이 고여있는데 여기가 이제 금사담이고 또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금사담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계산 화양서원 묘정비 그랬는데 이제 여기 화양구곡에
서원이 있다는 것을 취지문 같은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이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일제 때 땅에다 묻어 놓은 걸 이제 발굴해서 다시 세워 놨다 그리고죠. 요 앞에 계산 송시열 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송시열은 친명 또 반청주의자였습니다. 어릴 때도 중시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을 해준 그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의 위표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만동묘라 그러는데 그 친명주의자였던 송시열이 이제 제자에게 유언을 남겼어. 이렇게 서당을 지어서 신종과 의종을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인데 아들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제가 뭐 여기 다른 의도보다는 이게 경치가 아름다워서 한옥의 모습을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만동묘 안의 모습들입니다. 설경이 자 한옥과 어우러진 설경들이죠. 만동묘 안으로 들어가면 저 이제 안에 이제 위패 만동묘가 있는데 들어가는 이게 뭐 계단이기보다는 굉장히 폭이 좁았어. 또 눈이 있어서 올라가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듬더듬 네 발을 기어 올라서 갔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어떤 저 끝에 있는 저 문까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만동묘라 그랬습니다. 위패를 모신 곳인데 현재는 위패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들어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만동묘에 세우게 된 취지의 글을 적어놨던 비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 만동묘정비에서 이쪽에 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의 신종 의조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숙종 29년에 세운 사당이다 그랬는데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서 건상화가 지었다 그럽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만동묘에 대한 취지를 적어놓은 비석인데요.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 질산 둘레길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이제 이성계의 황산 대첩 비를 소개해 드리면서도 또 일제가 이게 치욕적인 여사를 지우기 위해서 정으로 빗을 다 쪼고 빗을 깨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것을 다시 이제 복원하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파비각이라는 그걸 지어서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임진왜란도 결국은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지만 일본으로 볼 때도 치욕의 전쟁, 패배한 전쟁이었죠. 일본인들은 조금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본의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인류 최초로 두 방의 원자 폭탄을 맞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일본 아베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수출 금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일본으로 볼 때는 또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또 가져봤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판단 미소가 된 그런 거였죠.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저 뒤에 아까 만동묘 즉 위패를 모신 그런 곳입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다시 이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금사담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요 끝에 거시가 보니 여기에 이제 암서재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날씨가 개에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암서재죠. 암서재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눈이 내리는 암서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동영상도 찍었는데 동영상을 그 파워포인트로 재현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제가 다른 계정으로 유튜브에다가 이 파워포인트를 이 동영상을 올려서 그것을 다시 이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동영상을 가끔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서재에 내리는 눈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암서재에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눈보라죠. 바람 소리가 들리죠? 예, 주변의 모습을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암서저 주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음, 아주 그 지역이 절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뭐 집을 지어서 공부도 하고 화학도 양성했다 그런 것이죠. 예, 다른 장면이 나와버렸네요. 예, 이게 아닌데. 자, 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제가 이 영상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잘 편집하지 못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냥 봐주십시오. 예, 요건 이제 아까 파천의 물소리입니다. 물소리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이 화양구곡은 그 화강암의 박물관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화강암들이 오랜 세월과 이게 물에 깎여서 이렇게 반들반들한 반석을 만들어 놨는데 물소리가 아주 경쾌하죠. 예.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영상을 처음부터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오늘 화양고격의 설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고 오는 봄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의 화양구곡의 설경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